안녕하십니까.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너무나 많다. 여기에서 오늘은 뇌하수체 주유증. 이건 뭐 처음 들어보는 병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내분비계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분비계 질환이다 이러면 우선 그 당뇨병도 있을 수 있고 갑상선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뇌하수체 조혈증 같은 경우는 이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건데 걸리게 되면 흔히 난장이증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 발달, 외모의 성장이 발달이 안 되는 상태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그 지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지만 키가 작아진다거나 뭐 이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키가 어느 정도 작으냐 하면은 보통 같은 인종의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70 플러스 뭐 50이라든지 뭐 요게 이제 이런 뭐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이 170이다 그러면 165까지는 뭐 괜찮겠죠. 그런데 165보다도 더 그러니까 5에서 3배 정도 15, 20 하면 뭐 150 정도로 된다든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크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도 이 부모님들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치료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서도 같은 연령대들 항상 이게 건강 체크하면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료는 어릴수록 좋다 이거예요. 어릴수록. 그래서 잘 어린이를 키우는 분들 부모님도 잘 보시고 이 아이는 5살짜리 또래보다 키가 상당히 적다 또는 10살짜리보다 또 상당히 적다 이러면 적어도 10살 이전에 이걸 발견을 해서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는 이게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잘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뇌하수체 조혈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게 보다도 그게 아마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다 이러면 이 침점은 이 뭐 이침은 뭐죠? 자연 회복력 또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원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체의 특징을 잘 그 살려서 이래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 보신점, 기본점으로 한다는 게 심신 비교감 침신문 피지라 요 빨간 점입니다. 빨간 점 이래 보시면 첫 번째 요게 신문 위에부터 신문 요게 교감 빨간 거 또 이렇게 하면 요건 신장 또 요건 비장 여기는 이렇게 보면 제일 바닥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장 요게 피지라점 침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키가 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선 모든 그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컴퓨터로 따지면 CPU가 어디 있죠? 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뇌 발달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내점을 넘으로써 생명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뇌관점, 그다음에 여기 뇌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점이라 해서 요거는 요 빨간 게 침점, 그 초록색 요거는 경추입니다. 경추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키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개 보신점이라고 말하는 요거를 놔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 경추가 아시죠? 경추 그다음 이제 요추, 경추와 요추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돼야 키가 이제 상체 키가 크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이거 팔꿈치, 손목. 요거는 무릎, 발목. 요 부분들을 잘 발달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침을
어린아이가 키가 제대로 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애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표준 편차의 3, 4배 정도가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안 크는 경우가. 그래서 키가 정말 그 내 같은 또래의 아이보다 평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보통 한 170 이상은 거의 이제 중간주로 120, 172, 3cm 정도가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표준 편차 보면 한 67이나 뭐, 예? 68 정도까지도 괜찮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작으면 그 키가 뭐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외모에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로 인해서 또 마음도 다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점을 놓는다는 얘기는 보신점을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체의 모든 장기라든가 기능이 원상태로 잘 정상으로 돌아가 원상이라기보다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든 뒤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가 크는데 필요한 침점하고 신문점 또 이 경추, 요추에다가 그래서 상체를 키우게 만들고 팔꿈치와 손목을 크게 해서 팔 길이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다리도 무릎과 발목을 잘 침을 놔줘 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잘 크게 만들면 이게 이제 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기본방에서 심신 비교감 침신문 피지랄 놈으로서 결국은 몸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키도 클만치 크고 또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놓으면 벌써 이렇게 딱 멈춰서 웅크리고 있던 것이 착 펴지기 시작하는 걸 본인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뭐 해달라는 걸다 뭐 인스턴트나 뭐 막 먹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관찰을 잘해서 또 모든 걸 병원에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은 뭐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고 건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의사들의 양심선언도 있습니다. 양심선언. 첫째, 양심선언은 뭐냐면 우리가 암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유리창에 붙어있는 파리를 잡겠다고 망치를 들고 대드는 거와 똑같다. 또 그냥 내버려도 될 것을 우리가 서둘러 묘지로 보내고 있다. 이게 의사분들의 양심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침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무공해 침법이라 무공해 치료법. 이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망가뜨린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탕진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이 침의 특징 보면 첫째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두 번째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무공해 치료법이다. 무공해 치료법이다. 그리고 또는 효과가 빠르고 탁월하다. 이 침이 효과가 빠르고 탁월해야 되는 건 먼저 번 강의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설명드리는 거는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효과가 빠르고 탁월하다. 또 저렴하다. 또 안전하다. 또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이 침은 뭐라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란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간요법으로. 그럼 침은 다 민간요법이냐? 그건 아니고 이 침과 수지침만 민간요법입니다. 긴 침 이거 자체는 자격증도 없고 절대 들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은 한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지침하고 이침 요거는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 침을 제가 자랑스럽게 확실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치료는 어디서부터 컴퓨터는 CPU
CPU, 그 중앙처리 장치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 또 사회에는 뭡니까? 행정 조직이 있고 저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저 정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체 조직은 대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뇌에다 직접 침을 놔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치료하기는, 그러니까 대뇌와 가까운 부분, 귀에다 침을 놓음으로써 그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은 이렇게 장점을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뇌하수체 조유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장이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대뇌나 소뇌가 뭐 발달되는 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외향상에 몸이 키가 안 큰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일수록 발견을 해서 난 모르겠다, 나라서 뭐 잘 먹였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가지고 평균보다 너무 작아지는 이유는 그런 병에 걸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딱 집어내서 그렇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 방법부터 이 치료점 이렇게 놔주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붙인 거 이제 제가 띄고, 이거를 늘상 누가 이렇게 놔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혼자도 한번, 그럼 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거죠. 귀를 한번 이렇게 잡아 늘려봅니다. 아래로.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게, 아래가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손끝, 발끝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몸통 부분이죠. 이걸 이렇게 비비고, 문지르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비틀고 뭐 이랬을 때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좋은데, 막 아프고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귀가 입체적으로 생겨서 구석구석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시고 또 비틀고 당기고 이렇게 하시고, 저는 또 웃음 명상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기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16초를 열심히 웃으면 48시간 이틀 더 건강하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거나, 미소는 뭐죠? 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소 속에 오장육부가 막 녹아내려가죠.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 서비스 직업에 있는 분들. 그런데 여기서 웃음 치료는 뭐냐면 순전히 나를 위한, 그러니까 첫째 원칙이 뭐가 있냐면 크게 웃는다, 또 길게 웃는다, 또 온몸으로 웃는다, 또 방정맞게 웃는다. 방정맞게 웃는다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옆에서 이래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안 됐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런 걱정을 끼칠 정도로 웃는 걸 이제 방정맞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원칙에 준수를 해서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턱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배꼽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 턱 운동. 따라하세요. 그냥 구경만 해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따라합니다. 오, 이, 에, 앙앙앙앙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관자놀이 이렇게 여기를 웃음 버튼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는 안 나오는 거 이걸 탁 건드리고 한번 웃어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또 왼손 하나, 둘, 셋. 양손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웃으면 아마 한 16초 정도 한 20초 가까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벌써 따라하신 분은 이틀을 더 벌은 거죠. 이틀을 벌었는데,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실 일이 없겠죠. 가실 일이 없으니까 좀 더 아주 건강하게 사셔요. 건강하게 사시고 또 멋진 인생 사시다가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은 기대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